한국 최고의 저수지 벽골제, 도장 문화 발상지의 중심이 되다. 전북지역은 천하의 큰 근본인 농사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곳이다. 기름진 농토가 많던 전북지역은 한반도를 풍요롭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낮은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 익산과 정읍, 그리고 김제는 호남 평야의 중심지로서 한국 농업의 발달을 이끈 지역이다. 이는 농업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 중 하나인 물의 공급을 위해 익산의 황등제, 정읍의 눌제, 김제의 벽골제라는 저수지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호남 3호 중 제방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한 벽골제에서만이 저수지의 옛 모습을 간접적이나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평선이 있는 김제에 위치한 벽골제. 농업은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룬다. 농업이 발달한 전북지역에서 농경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김제다. 김제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는 곳으로 농업 생산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조정래의 아리랑에서는 김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넙디다 넓은 들녘은 어느 누구나 길을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질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벌판은 징계맹갱 외의 맷딜이라는 김제만경평야로 곧 호남평야의 일부였다. 호남평야 안에서도 김제, 만경벌은 특히나 막히는 것 없이 탁 트여서 한반도 땅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곳이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넙디다 넓은 들녘의 김제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이 꼭 필요했을 것이다. 농경사에서 수리시설을 잘 관리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는 치수가 식량 생산의 절대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벽골제는 김제에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저수지였던 셈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내는 김제에 위치한 벽골제는 백제 비류왕 27년에 시축한 수리시설이다. 이후 통일신라 원성왕 6년에 증축하고 고려시대 현종 때와 인종 때 수축한다. 조선시대 태종 15년에 중수한 벽골제는 세종 2년에 폭우로 유실되고 만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설립한 동진수리조합에서 김제 간선수로 개조한 벽골제는 그 원형이 크게 손상된다. 3.3km의 제방과 44km에 달하는 둘레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벽골제는 현재 약 3km에 해당하는 제방만 남아있다. 벽골제 이야기로 가득 차다. 벽골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단야의 설화가 대표적이다. 이 설화는 수록된 지면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김제 태수의 딸인 단야가 벽골제 제방을 무너뜨리는 청룡에게 스스로 제물이 되어 벽골제를 지켜냈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원성왕 때 벽골제가 붕괴 직전의 상황에 처한다. 이때 원성왕은 신라 최고의 기술자인 원덕량을 보내 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명한다. 김제 태수의 유품의 딸인 단야는 원덕량을 보고 첫눈에 호감을 느끼고 사모하게 되지만 그에게는 이미 정혼자인 원래가 있다. 시간이 흘러 벽골제 공사가 끝나갈 무렵 천둥번개가 치고 큰 비가 내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천재지변을 막아주던 백룡을 이긴 청룡이 벽골제 제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의 노임을 풀기 위해서는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덕랑을 만나기 위해 원래가 김제에 찾아왔다. 단야가 원덕랑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제태수 유품은 원래를 청룡의 제물로 바칠 음모를 꾸민다. 이를 눈치챈 단야는 원래 대신
자신이 청룡이 사는 못에 몸을 던진다. 다냐의 희생으로 벽골제 보수 작업은 마무리되고 아버지의 살인 계획까지 막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다냐의 희생 정신과 효심을 기리기 위해 벽골제 근처에 다냐루와 다냐각을 세운다. 이처럼 다냐의 설화는 인신공의담이자 효행담이라 할 수 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다냐의 설화 외에도 벽골제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존재한다. 벽골제 축조를 다룬 이야기 중에서는 벽골제에 푸른 뼈를 넣었다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다른 저수지와 달리 시축연대와 축조 방식 또한 부분적으로 밝혀진 벽골제이기에 푸른 뼈의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벽골제를 축조할 당시 제방을 쌓아도 무너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마을 사람 모두가 제방을 성공적으로 쌓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푸른 뼈로 제방을 쌓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 이 꿈은 마을 사람 모두가 동시에 꾸었기 때문에 그 예언에 따라 푸른 뼈를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산신령이 말한 푸른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지 못한다. 결국 벽골제 축조는 완성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푸른 뼈의 정체는 말의 뼈라고 일러준다. 이에 마을 사람은 푸른색을 띠는 말의 뼈를 갈아서 제방을 쌓는 흙에 넣었다. 말의 뼈를 섞은 흙으로 제방을 쌓자 제방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이 제방을 푸른 뼈를 넣어서 쌓은 제라는 의미를 가진 벽골제라 칭했다고 한다. 벽골제 유래담인 말의 뼈를 묻은 벽골제는 벽골제의 축조가 수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뼈의 주성분인 인이 흙을 단단하게 한다는 과학적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현재 벽골제는 그 일부만 남아있고 저수지에 물이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 이야기만큼은 언제나 벽골제를 가득 채우고 있다. 풍요로운 도장 문화의 발상지를 걷다. 벽골제에 들어서면 눈이 편안하다. 벽골제 근처에는 시야를 막는 산이 하나도 없다. 굳이 근처에서 산을 찾자면 벽골제를 짓던 인부가 신을 털어서 나온 흙이 산이 되었다는 신털미산 정도이다. 산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높이지만 신에 묻은 흙을 털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웅장하기까지 느껴진다. 신털미산에 얽힌 전설은 벽골제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벽골제 저수지 둑을 걷는다.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벽골제는 여전히 드넓다. 벽골제에서 과거의 흔적을 읽을 수 있는 시설로는 북단 수문터인 장센거와 남단 수문터인 경장거가 있다.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의하면 최초의 벽골제에는 수여거, 장센거, 중심거, 경장거, 유턴거 수문이 있었다고 한다. 5개의 수문을 모두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2개의 수문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는 1975년 발굴 조사와 1980년 보건공사가 진행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다냐의 설화를 통해 잘 알려진 백룡과 청룡의 조형물 벽골제 쌍룡을 둘러보고 농경문화박물관으로 향한다. 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다냐루와 다냐각을 마주한다. 다냐각에는 다냐의 영정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다. 벽골제 쌍룡을 보고 다냐의 영정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든다. 이 묘한 기분은 벽골제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의 농경문화박물관에서는 농경사회의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농경을 통한 생활민속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과 벽골제를 문화적 맥락에서 조망하는 전시실에서는 농경사회의 문화를 다채롭게 다룬다. 전시실을 둘러보면 농업이 왜 우리 민족의 근간임을 깨닫는다. 아울러 한국 최고의 저수지인 벽골제가 왜 도장문화 발상지의 중심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